20세기 소년소녀 본격 90년대 언저리 추억팔이 팟캐스트 461회 시작하겠습니다. 자기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웃음소리 담당 쇼고요. 네, 민입니다. 네, 사카린입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추억의 고기 8편이고 소고기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고기의 추억들. 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태 얘기하고 뭐 이것저것 많이 산정 얘기하고 했죠? 네. 네, 이번 주는 이어서 얘기를 할 건데 그 전에 본편 얘기하기 전에 2주차니까는 유튜브 얘기해야죠. 네. 네, 누구부터 하실래요? 민 씨부터 해주세요. 2주의 유튜브 한번 시작해 주시죠. 되게 마이너한 유튜브입니다. 어허. 영어로 메가 제니엄. 제니엄. 예. 네, 쳐볼게요. 예. 네. MEGAXENIUM입니다. 이분은 벨브 게임과 관련된 영상을 올리시는 분인데, 한국 유튜브네요. 예, 한국 유튜브입니다. 네. 그 벨브사의 뭐 하프라이프라던가 아니면은 뭐 하프라이프 2라던가 아니면은 벨브라 하면은 게임 회사라고 예. 보면 되나요? 아, 맞습니다. 벨브, 그러니까 게임 회사 벨브의 이야기를 하는 영상을 번역하는 분이에요. 아. 근데 사실은 이 벨브가 뭔가 기업 문화라던가 아니면 갖고 있는 게임을 만들었을 때의 그 코멘터리 같은 걸 되게 잘 만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다른 게임에서는 보통 이런 걸 안 하는데 벨브는 뭔가 한번 클리어를 다 한 다음에 그 맵별로 코멘터리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캐릭터로 직접 거기 돌아다니면서 딱 어디에 딱 도착을 하면 갑자기 이 맵을 만들었던 사람이 설명을 하기 시작해요. 처음에 여기는 뭐 어떤 의도로 만들었습니다. 뭐 여기는 뭐가 원래 나올 거였는데 뭐 일정상 뭐가 안 됐습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설명해주는 그런 게 있어서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뭐 특히 이제 그 이후에 뭐 하프라이프 2라던가 아니면은 그 레프트 4 데드 1, 2 같은 걸 만드신 분들 뭐 그런 분들의 인터뷰가 있는데 요런 거는 사실은 자료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관심이 있으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마이너한. 마이너하네요. 네네네. 네. 일단은 하프라이프라는 게임이 물론 유명한 게임이지만은 그죠? 조금 시간이 된 게임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벨브라 하면은 그 스팀덱 만든 것도 벨브 아닌가요? 그죠. 스팀을 만든 곳이죠. 스팀을 만든 예, 거. 스팀을 만들었고 스팀 덱도 만든. 예. 네. 이런 분이 유튜브 보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의 무언가를 이제 자신의 약간 맞아요. 유려한 언어 실력으로 자막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한국에 전파하는 약간 문익점 같은 그런 분들이잖아요. 네. 네. 하여튼. 외국 얘기가 나와버려서 하게 됐는데. 지금 너 얘기하는 거야? 네. 좀 구길이 좀 합시다 좀. 네네. 메가제니움이라는 네. 채널이었고요. 자, 사카인 씨. 저는 명예 영국인 월드. 명예 영국인. 제가 이분한테 별 관심이 없었는데 알고리즘이 자꾸 물어다 주더라고요. 너는 이걸 재밌어 할 것이다. 이러면서. 그러다가 재밌어지게 된 케이스인데요. 그러니까 영국에 살면서 영국 사람들의 이렇게 특이한 행동, 그 영국에 사는 한인들의 행동 이런 거를 막 말씀을 하세요. 이 주인장분은 한국인인 건가요? 네, 한국 여자분 얼굴이 나오는데. 네네. 맞는데 뭐 가령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영국 사람들의 은근한 인종차별. 뭐 너 김정일 알아? 그랬더니 가족 얘기 함부로 하지 마. 뭐 이렇게 얘기하라. 막 그런 식의 얘기부터 해서 막 그 영국에서 오래 산 한국 교포들의 말투. 런던 한국 사투리. 이런 거. 재밌겠네요. 네. LA 한국어 아시잖아요. 네, 그렇죠. 내가 인컴이 없어가지고 디스카운트 해줘. 막 이런 거. 그런 거 잘 해가지고 제가 요즘에 잘 보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영상이 몇 개 없네요 보니까. 네.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돼. 근데 계속 저한테 물어다 줘서 또 이렇게 알고리즘이 점지해준 그런 유튜브라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그럼 제가 아는 어떤 누나도 프랑스 남자와 결혼을 해가지고 현재 파리에서 기차로 몇 시간 떨어진 완전 깡 시골에서 살고 있어요. 어이구. 네, 그래가지고 아니 유튜브를 해봐라. 잘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대단한 걸 하지 말고 그냥 찍어서 올려도 그게 유튜버가 될 것 같다. 그림이 된다. 사진 보니까 진짜 그림이야. 진짜 무슨 그 있잖아요. 그 타란티노 영화 중에 그 있잖아요. 그 바스터즈였나? 거기 나오는 그런 시골. 그 기차 밑에 막 이런 데가 그런 시골 느낌이야. 사진 보니까. 그래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막 이런 식의 얘기는 했는데 이게 이제 할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하고
안 할 사람은 하라고 해도 안 하고 뭐 그런 거죠. 할 사람 서울 모터에서도 하고. 그렇죠. 네. 진작했고 좀 그런 네, 거죠. 그죠. 아무튼 생각이 나네요. 네, 그래서 근데 외국에 오래 산 사람들의 그거 있잖아요. 그게 잘 나타나서 좀 재밌었어요. 아마도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많이 있겠죠. 네. 네. 그러니까 런던 한인회 부회장 뭐 이런 거. 아, 그럼 주로 이제 그런 어떤 그 영국에서의 삶을 얘기하는 거죠? 네. 뭐가 재밌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건 인종차별주의자에게 대응하는 자세. 아, 기세로. 기세가 중요하지. 기세. 기세 중요하지. 네. 하여튼 명예영국인 월드라는 네. 채널이었습니다. 그 제가 오늘 얘기할 채널은요. 영어로 YT 오브젝트라는 채널입니다. 이거 사실은 진짜 옛날부터 보던 채널인데 딱 보면 아실 겁니다. 다양한 사물들의 상호작용을 초근접 카메라와 초고속 촬영으로 보여주는 인간의 육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다양한 사물들을 보여주는 채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일회용 라이터가 불이 붙는 순간. 성냥이 불을 붙는 순간. 이런 거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볼 수 없죠. 네. 어떻게 붙나. 네. 그리고 색연필이 종이에 닿아서 어떻게 색이 묻는 순간. 이런 것들. 이런 거를 모아놨는데 기가 막힙니다, 진짜. 그 삶이 힘들고 뭔가 평온이 필요할 때 찾아보는 그런 채널입니다. 아이스크림 와, 공장 신기하다, 영상 이거. 볼 때처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나오고 그냥 영상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좀 경이롭다고 할까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와, 이거 신기하다. 신기하다. 어떻게 찍었는지를 감이 안 잡혀요. 오핀으로 지금 살갗을 찌르는 걸 보고 있는데 너무 대단하네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찍었을까? 이게 이렇게 쬐끈한 거를 초근접, 초점이 안 흔들리게 이렇게. 초근접의 초고속 촬영인 거죠. 딸기 씨 빼는 거. 와. 딸기 씨 빼는 것도 끝내준다. 딸기 씨를 우리가 뺄 일이 없어. 딸기 씨를 빼는 거는 여기서밖에 볼 수 없는 거죠. 대단하네요, 진짜. 네. 근데 이러한 채널이 사실 많아요. 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도파민에 절여졌다고 해도 이런 게 멍 때리면서 볼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멍 때리며 보는 거지만은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뭔가 대단한 기술이 들어간 그죠, 거잖아요. 그죠. 네. 저 옛날에는 그 약간 그 모공 탐험대라고 해가지고 그 블랙헤드 빼고 이런 것도 많이 봤었거든요. 저도 지금 그거 피지 짜는 네네네. 그런 거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거 좋아하는 사람 은근 많을 거야. 그거 재밌어. 되게 마이너한 취향이 네. 이제 세상에 있어. 네. 아니야, 그거 꽤 메이저한 취향이야. 지금은 없어졌는데 한때 그 모공 탐험대라는 채널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진 채널인데. 그리고 가끔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이 하는 귀지 제거 영상 이런 거 가끔 봐요. 있었죠. 저는 그 치석 제거하는 채널 있거든요. 네. 치석 제거 채널 재밌습니다. 아. 치석으로 해서 막 스마일 만들고 막 이러거든요. 미친 것 같아.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의사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유튜브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수술 튜토리얼도 유튜브 보고 공부할 때 있다고. 그럴 것 같아요. 실제 수술 영상 같은 것도 많이 올라와 있죠. 현직 의사도. 현직 의사도 야 유튜브로 이런 것도 나와. 막 이러면서. 이게 약간 의료용이라고 약간 붙이면은 약간 좀 잔인한 것도 다 네. 허용이 되잖아요. 맞아요. 아무튼 저는 이 채널에서 그 아까 말했던 일회용 라이터가 불이 붙는 장면이 진짜 엄청 멋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로 착화가 되는구나. 그래서 착화, 네, 착화 순간을 한번 봐보시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YT 오브젝트라는 채널이었고요. 오늘 얘기한 채널들은 제가 팟빵 댓글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 얘기 네. 갈까요? AI 얘기. 아. 안 할 수가 없어. 네. 아시겠지만 소라2가 소라2가 나왔죠. 동영상 생성 AI의 최신 버전. 소라면은 그 오픈 AI 쪽인가요? 네. 소라1을 아마 다들 좀 써보셨을 텐데 소라2가 아주 막강한 파워로 특히나 그 음성 녹음이나 이런 부분이 되게 탁월하게 돼 있어서 네. 이제는 진짜 구별이 좀 안 가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
포켓몬스터 애니메이션 같은 걸 만들고 아까 이런 영상도 소라2로 만든 거잖아요. 맞아요. 그 두 개의 IP를 막 섞어가지고 무슨 그렇죠. 뭐 예를 들면 귀멸의 칼날인데 갑자기 포켓몬이 나온다거나 뭐 이런 그 그림체로. 더더욱더 그러한 저작권 같은 거에 대한 위험성이랄까 문제가 제기가 되는 순간이 온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잘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AI로 뮤직비디오 같은 거 만드는 채널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런 데서 아마 많이 쓸 것 같아요. 뭐 일단 그렇습니다. 근데 늦어버렸어. 나 그때 한참 지브리 유행할 때,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나중에 해야지 했는데 이제 막혔잖아요. 그거 지금 소라2도 막 이것저것 재밌게 창의력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 저작권에 이제 철퇴를 맞으면 한풀 꺾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저작권과 상관없는 걸 만드는 사람이 우승자인 거죠. 예.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도 만들 사람들은 잘 만들더라고요. 에이, 그럼요. 나 새삼 느낀 게 옛날에 그 어떤 작업을 하는 분인데 사양이 너무 안 좋은 노트북으로 뭔가를 발표해야 되는 입장이어가지고 파워포인트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왔더라고요. 아, 네. 그런 사람 가끔 있죠. 진짜 뭘 줘도 될 사람들. 네. 그리고 그 지난 저희 회차 때 설명해 주셔서 페이크 뮤직? 네? 페이크 뮤직. 그 약간 펑키한 맞아요, 음악으로 맞아요. 만들어주는 AI. 근데 진짜 잘하더라. 그거는 좀 더 찾아봤는데 그게 수노로 만든 거더라고요. 스노의 수노 AI. 예, 네. 수노가 업데이트 됐는데 그거 가지고 아마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수노가 이번에 업데이트 되면서 내용을 좀 봤는데 그 곡을 만들면 그거를 이제 예를 들면 큐베이스라던가 이런 프로그램으로 넣었을 때 맞게 뿌려주더라고요. 그 정확한 용어는 모르지만은 뭔가 악기별로 채널을 채널을 다 거지.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로 돼서 이제는 약간 좀 이렇게 이 작업을 먼저 하는 게 낫다 이런 레벨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수노로 그 음악을 만들고 미세한 조정은 내가 할 수 있다. 약간 이런 거죠. 그리고 특히 좀 무서웠던 부분은 실제 곡을 만들고 예를 들면 곡에 뭐 1분 3초부터 1분 뭐 한 25초까지 이 부분만 수노한테 새로 프롬프팅을 해서 변경해줘. 이런 것도 가능하고 이게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지금껏 우리가 봐왔던 AI가 만드는 음악이 갖고 있는 좀 어설픔 같은 게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요. 진짜로 굉장히 음악 잘 만드는 인간이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나가지고 좀 섬뜩할 정도였어요. 그거랑 그래서 아마도 생각해보건데 그 이미지 생성하는 계열 있잖아요. 이런 것도 아마 그러면 이제 포토샵 그 레이어로 분리해서 아마 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이미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를 보면 거기도 이제 AI가 쓸 수 있는데 일러스트레이터가 포토샵과 다른 게 그 벡터 이미지인 거잖아요. 키워도 이제 그림이 깨지지 않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이미지 만들면은 벡터 이미지로 나오게 되고 좀 그런 건 이미 있습니다. 아직까지 현직에서 쓸 정도로 뭔가 엄청 훌륭한 건 아닌데 뭐 앞으로는 모르죠. 네, 앞으로는. 네, 그래서 그 방금 얘기했던 그 소라2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롬프팅 내용 자체를 잘 쓰면 굉장히 짧은 애니메이션 퀄리티 높게 잘 나오더라고요. 특히 최근에 유행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나와서 좀 소름이 많이 돋더라고요. 그래서 샘 알트먼이 무슨 한국 여행 오는 영상 같은 거 되게 많이 만들더라고요. 좀 봤어요. 장난감이야 이제 샘 알트먼은. 샘 알트먼이 막 닭 한 마리 먹고 이런 거 나오더라. 소주 마시고. 그거랑 약간 뭐 7, 80년대 TV처럼 보이는 영상 같은 거 많이 만들고. 그거 맞아. 샘 알토만 씨가 아마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막 그래서. 제사간 씨 다 보여줬거든요. 네. 문익점이야. 좀 무서워. 이번 거 좀 무서웠어.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나쁜 쪽으로 생각하면 왜 트럼프 당선에 가짜 뉴스 동영상 이런 거 많이 동원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원본성을 믿지 못한다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느낌 받고. 그래 이미 한국이 미국을 공격해가지고 한국이 이겼다 이런 식의 뉴스가 막 나와요. 네. 가짜 뉴스. 근데 누군가는 또 믿잖아요. 누군가 믿죠. 그리고 유튜브 보면은 뭐 트로트 가수 누가 삼성 이재용과 결혼했다. 뭐 이런 식의 얼토당토하지 않은 그렇죠. 김연아가 이혼했다. 약간 이런 거 그런 나오고. 가짜 뉴스 충격. 하는데 했더니 누가 또 저렇게 조잡한 뉴스를 만들었어. 그리고 심지어 맞춤법도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누군가는 보고 물어보세요. 사카린 그거 진짜야? 그랬더니 저는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진짜면 보시는 TV에 나와요. 유튜브가 아니라.
나 진짜 너무 무서워. 부모님 단속해야 돼. 부모님 단속. 하여튼 뭐 그래서 그 얘기 좀 하려고 했습니다. 네. 네. 소라2. 도저히 말 안 할 수 없었습니다. 네, 소라2 이야기였습니다. 자, 시작해 주시죠. 고기 얘기로 네. 네. 가야겠죠. 고기. 어디로 가요? 우선은 나 고기. 양지 하면 안 돼? 양지 하세요? 어. 예. 저희 집의 국거리의 근본은 양지입니다. 다른 부위로 국 끓이는 거 좋아하시나요? 저희 집도 양지가 많았었어요. 네. 네. 아까처럼 이렇게 진짜 기름을 극단적으로 싫어하면 사태로도 끓이긴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국은 좀 기름이 우러나야 맛이 있지 않습니까? 우러나오는 기름이 좀 보였을 때 네. 만족감이 있죠. 그러니까 고기를 넣은 국이 일단 묵국, 음, 미역국, 음, 그 다음에 떡국, 떡국, 그 다음에 뭐 가끔 육개장 같은 거 육개장, 육개장, 네, 육개장 맛있지. 육개장. 같은 거에 소고기를 넣고 끓이죠. 네. 그 외에 국에 소고기가 가끔 뭐 우거지국 이런 데도 넣어도 있겠다. 들어갈 수 있죠. 네. 묵국이 짱이지. 무맑은 장국이 제 기본이었던 것 같아요. 소고기. 설렁탕 이런 거. 설렁탕. 얇게 썰어가지고. 그 써는 게 기술이야 진짜. 뭐 기기가 썰어주니까 요즘이야. 일단 저희 집은 통으로 된 고기를 우리는 걸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일단 우리고 그 다음에 이제 썬다는 거죠. 네. 아니면 이렇게 국거리를 썰어갖고 한 2군 정도로 사오세요. 그럼 한 200g 정도씩 해가지고 소분을 해서 묶어놨던 것 같아. 비닐봉지에. 또 양지는 사실은 차돌박이랑 붙어 있는 쪽이라서 차돌박이 얘기 좀 할까요? 차돌박이? 나 차돌박이는 어른 되고 먹어봤어. 그래요? 어렸을 때 안 먹었어? 저도 어렸을 때는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차돌박인지 모르고 먹었을 수는 있는데 알고 먹은 거는 이제 어른 되고 나서. 차돌박이는 정말 맛있죠. 장난 소리 하고 있어. 맛없는 걸 얘기하라고. 사카린 씨한테 얼마 전에 얘기를 했는데 제가 유튜브에서 글을 봤는데 육회를 차돌박이로 구워서 싸먹으면 맛있다고. 차돌박이 구운 거에 육회를 올려서 먹는다. 정말 인간의 탐욕은 정말 끝이 없지 않습니다. 고기를 고기에 싸먹는다는 거죠? 네. 마치 KFC에 있는 징거 더블다운 같은 느낌이에요. 네. 고기 사이에 고기를 껴먹는. 그 차돌박이는 사실 이제 대부분 그 소고기집 가면은 맨 처음에 일단 빨리 굽는. 금방 익으니까. 일단 배고픔을 달래기 위한 어떤 네. 용도로 많이 쓰이죠. 양반김 같은 거잖아요. 살짝. 그거 아니면 차돌은 오히려 그런 데 더 많이 들어가니까 차돌 짬뽕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구워서 토핑으로. 차돌 짬뽕. 근데 원래는 차돌 짬뽕이라는 메뉴가 없지 않았어요? 어느 순간부터 생겼어요. 원조는 차돌 된장찌개 같다. 그치. 차돌 된장찌개. 차돌 된장찌개. 나는 된장찌개에 육류를 넣을 수 있다는 생각을 20대 중반까지 못했어. 그거 저도 그랬어요. 된장찌개는 그렇죠. 멸치 베이스의 뭔가를 먹는 그렇죠. 거지. 육류가 들어가지 않죠. 네, 근데 어떤 고깃집에서 그 차돌 된장찌개를 끓여서 거기다 친구가 밥을 말아서 죽처럼 끓여 먹는 거를 해줬는데 우리 엄마는 이렇게 맛있는 걸 20년이 넘도록 오해해주지 않았나? 아니 일단은 차돌을 넣으면 다 맛있어진다는 거를 깨달은 거죠. 그래서 소고기 기름 맛이 맛있으니까. 순두부도 차돌 순두부 이런 거 들어가죠. 네, 차돌 짬뽕. 요즘엔 떡볶이에도 토핑으로 올려주더만. 그리고 되게 차돌의 쓰임새가 많이 늘었죠. 옛날에는 사실 그냥 구워 먹는 거밖에 없었는데 요즘에는 온갖 데다 위에다 얹어줘요. 거의 치즈와 같은 포지션이네. 올리면 다 맛있어 그냥. 맛있긴 해. 사실. 맛있어. 그래서 그런 걸로 오히려 더 흔하게 자주 먹지 않나. 그렇죠. 구워 먹는 거는. 네. 제가 전에 군대 편했을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군대 지휘관들이 먹는 거를 본 게 처음이었던 거고. 네. 그 전까지는 좀 먹어본 적이 없었던. 네. 그리고 저 얇실한 고기는 뭘까? 알고 보니 취사반한테 물어보니까는 차돌박이라고. 네. 저것은 대패 삼겹살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고기 종류 중에서 기름을 별로 안 좋아하는 저희 어머니가 선호하는 부위가 아니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잘 안 먹어봤고 양지는 일단 끓여가지고 찢어서 하는데 미역국 아직도 전 미역국엔 소고기가 제일 좋아요. 소고기가 아니면 뭐가 들어가는데요, 보통? 저희는 홍합도 넣고 끓여주고 그러네요. 네. 뭐 조개 베이스가 들어갈 때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미역국엔 고기지 않나. 저도 미역국은 고기, 떡국도 고기, 다 고기. 다 고기. 민 씨는요? 소고기가 들어간 국 중에 좀 좋아하는 국. 어려운 얘기다.
저는 근데 육개장이 가장 좋은 것 같은데요. 육개장. 아 빨간 맛을 좋아하니까. 그리고 당면이 있잖아. 맞아요. 당면도 있고. 그리고 그 혹시 육개장도 그 계란 있어파 없어파가 있는데 전 계란 있어파거든요. 계란 푼 거? 예. 아, 보통 계란 푼 거가, 네, 뭐, 저한텐 계란이 약간 치즈 같은 거라 가지고, 네. 근데 어. 집에서는 없어고 나가서 먹으면 있었던 것 같아. 계란 중요하죠. 육개장은 계란이 중요해. 계란 중요하죠. 네. 그리고 당면도 중요하고. 집에서는 당면도 계란도 안 넣어줘요. 그렇죠. 약간 밖에서 먹는 어, 육개장. 밖에서 먹는 근데 육개장. 신기하지 않아요? 육개장은 당면이 들어가고, 그 설렁탕에는 설렁탕에는 소면이 소면이 들어가고. 들어가고. 그거는 누가 정한 거예요? 그거 제가 그 아는데요. 혼분식 무슨 장려 그 때문에 또 아니야 거? 쌀을 우리나라가 너무 주식으로 먹고 밀가루가 원조로 들어갔는데 밀가루를 많이 먹는 문화로 조금 개선을 하려고 혼분식 장려 운동을 하면서 모든 음식에 밀가루를 일정 부분 쓰라고 했는데 설렁탕 집에서 밀가루를 쓸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소면을 조금씩이라도 말아서 혼분식 모양새를 갖췄다라고 그럼 들었거든요. 육개장은요? 육개장은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외식 메뉴의 주요 메뉴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당면은 근데 짬뽕 밥을 시켰을 때도 나오고 거기도 계란과 당면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게 약간 풍성함을 주는 느낌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왜 육개장은 당면이고 설렁탕은 소면일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설렁탕에 당면도 맛있을 것 같은데. 맛은 있겠죠. 근데 이제 어딜 가나 소면이니까. 그죠. 아예 소면이 그냥 따로 나오는 케이스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뚝배기 말려져 나올 때도 있고. 그렇지, 근데 들어있는 그것도 경우. 아주 조금 조금이죠. 그냥 네. 모양새만 갖춘 느낌이죠. 그런 느낌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더 있어도 좋을 텐데. 네. 여튼. 소고기 그리고 차돌. 그 어디로 갑니까 다음? 아니죠. 그 사태 쪽이면 사태가 아니지. 양지 쪽이면 업진살이 붙어 있어요. 업진살. 네. 업진살이랑 치맛살이 같이 붙어 있는 부분. 그거 다 구워 먹는 친구지. 딴 걸로는 잘 안 먹잖아. 그 업진살은 어떤 부분이 맛있죠? 몰라요. 아, 나 그거 분류할 줄 몰라. 이거를 몰라? 업진살이 사실 지방층이 되게 많아가지고 네. 특히 이제 초반에 소고기 구워 먹을 때 빨리 먹지 않으면은 나중에 먹으면 너무 질리는 종류의 맛이거든요. 그러니까 먹자마자 이게 어디 살이구나 아는 그 정도는 아니야. 난 소가. 그래서 이제 업진살 살살 녹는다. 뭐 이런 말이 있고. 실제로 살살 녹기 때문에. 있는 말이죠. 그 채끝이 맛있다. 어머 토시살은 약간 고기 향이 많이 난다. 이렇게 딱 특징적인 맛은 알지만 한 조각 먹고 이건 어디구나 막 이런 그거는 눈 가리고. 난 그건 몰라 전혀. 네, 그거는 힘들겠죠. 네. 네, 누구나 힘들죠. 이게 딱 봐도 아는 거 있죠. 등심과 안심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알지만 비주얼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그렇지 않은 거는 잘 모릅니다. 다 구워 먹는 고기 종류구나로만 알고 있어요. 그렇죠. 치맛살도 그러면 잘 모르겠네요. 치맛살은 좀 결이 이렇게 있다. 근섬유가 좀 보인다. 이런 느낌?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그러면. 치맛살이 이제 사실 진짜로 그 스커트 모양이어서. 그래서 치맛살이야? 예, 그래서 실제로 그 정육을 했을 때의 모양을 보면 윗부분이 좁고 아래쪽으로 퍼지는 형태로 돼 있어서 실제로 그 치맛폭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치맛살이거든요. 어허. 상대적으로는 이제 약간 그 업진살에 비해서는 조금 더 쫄깃한 느낌. 그래서 마블링도 되게 잘 돼 있고 그래서 구워 먹으면 맛있다. 근데 요것도 이제 업진살보다 어쩐 기름은 좀 적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가지고 그 초반이라 좀 후반에 구워 먹으면 맛있죠. 기름기가 많진 않으니까. 원래 기름이 없는 순서에서 많은 순서로 가야 되지 않아? 그런가? 물리잖아. 기름을 많이 먹으면. 그러네요. 맛이 진해지는 맞네요.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거꾸로 제가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치맛살이 딱 그 정도다. 근데 사실 소고기가 이게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생각이 난 게 확실히 그 종류가 여러 가지가 그냥 다 구워 먹는 거야. 그렇지. 뭐 새우살, 뭐 무슨 등심 덧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봤자 다 구워 먹는 용도로 쓰는 거잖아. 대부분. 그러니까 넘어갈까요? 안 굽는 걸부터 얘기하자는 거야. 그래서. 안 굽는 아니요. 다 어차피 다 굽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그 굽는 거 다 얘기하고 가. 그러니까 네. 선호하는 부위가 있으세요? 아니야. 그 다음은 등심으로 가면 돼. 이제 이 정도가 양지가 끝이거든. 네. 지금 소고기 부위별 그 리스트를 보고 있는데 그러다면 등심으로 가면 돼요. 등심. 등심으로 가면은 꽃등심 이런 거 얘기하기 전에 이 등심 중에 가장 조금 나오는데 우리가 많이 먹는 게 살치살입니다. 살치살. 살치살 많이 먹잖아요. 기름 많은 거. 특히 그 살치살은 그 기름이 많고 양념고기로 많이 쓰여가지고 구이 중에 보면은 왜 마늘 넣어서 이렇게 하는 거. 그렇지 그거 그 집 뭐 이름 뭐죠? 그 유명한 집이 있는데
하여간 풍년집? 그래 풍년집. 풍년집이 그 약간 살치살 구이로 아주 유명한 집이죠. 아하. 참 문맥을 잘 찾아. 근데 이제 살치살이 기름이 많아가지고 숯불에다 구우면 잘 타요. 음. 그래서 열심히 저어야 되는 종류죠. 양념구이 중에. 그래서 살치살을 많이 먹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그 마트나 이런 데서 그 양념갈비 뭐 이런 것 중에 뼈 없는 이런 종류는 살치살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후라이팬에다 그냥 구워 먹으면 사실 기름 안 나오니까 근데 좀 느끼하죠. 그래서 등심으로 가면은 솔직히 뭐니 해도 딱 고기를 먹었을 때 만족감은 등심이 팍 주는 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네. 아 고기를 먹는구나라는 느낌? 그것도 좀 두껍게 썰어서 먹었을 그렇죠. 때. 그 등심에 보면은 그 떡심이 있잖아요. 그거 드세요? 먹어요. 아니요? 근데 그거는 진짜 먹는 게 맞을까요? 근데 이걸 잘 모르겠어. 누가 좀 일단 씹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먹는 거. 아니, 척척 박사님이 한 명 알려줬으면 그러니까 좋겠어. 민 씨가 먹을 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제지하시거든요. 아, 야 먹을 거 많은데 그걸 왜 왜 굳이? 먹어? 그걸 왜 먹어? 민 씨는 먹는다는 얘기군요. 이만 가져. 그만 씹어. 막 그러는데 막 저는 이게 맛있단 말이에요. 뭐 이러면서. 일단 씹을 수 있고 목 안으로 넘길 수 있으면은 먹는 거지 뭐. 먹고 죽는 거 아니면. 그리고 저희 엄마는 그 떡심 주변에 이렇게 하얀 기름 부위를 한꺼번에 이렇게 오리시거든요. 아, 네네네. 진짜 폭력적이야. 네. 근데 그걸 못 참더라고요. 거기가 제일 맛있는 건데. 새삼 느꼈어요. 일본에서 고기를 먹었을 때 우리랑 확실히 다르다고 느낀 게 한국은 등심을 좀 두께가 있게 해서 이렇게 씹히는 느낌으로 먹는다면 일본은 등심도 굉장히 얇게 썰어 그렇죠. 주시더라고요. 대체로 일본은 좀 얇게 썰어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로 한 번만 착 뒤집어서 먹게? 그렇지. 그래서 그게 좀 다르다고 느꼈어요. 네. 실제로 떡심은 인대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힘줄. 힘줄. 네네, 힘줄. 보통은 강아지 사료나 개껌으로도 많이 쓰인다고. 약간 질겅질겅하는 맛이 있잖아요. 음. 네. 전 좋은데 그거. 근데 등심은 그 왜 소고기 정육식당 같은 데 가면은 랩으로 이렇게 딱 싸가지고 한 판을 주잖아요. 네. 네. 그거 보면 약간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든든해지는 그 맞아요. 느낌 있잖아요. 내게 아니더라도. 거기 이렇게 그 금색깔로 스티커 붙어서 명품 이런 거 써있고. 아, 네. 한우 인증. 네. 근데 뭐 고기는 고기지 뭐. 그래서 소고기 등심이나 안심으로 카레 만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우로 카레 한번 만들어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그 안심도 많이 먹는데 저희 엄마의 빼보리 부위는 안심이었어요 어렸을 때. 아 스테이크 얘기로? 아니 그냥 구워 먹는 고기 친구들로 오케이, 쭉 오케이. 가니까. 구워 먹는 얘기로. 근데 제일 연하고 맛있다. 맛있죠. 라고 주장을 하세요. 지금도 안심을 저희 엄마 소식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네. 엄마랑 아빠랑 고기를 먹었대요. 소고기를. 그때 얼마나 먹었을 때 200g짜리 2팩 샀지. 그럼 끝이세요. 아. 근데 민 씨는 이제 컨디션 쇼크인 거죠. 둘이서 400g이요. 1인 1근을 하시는 민 씨한테는. 그 처음 스테이크 집은 어디 가보셨어요? 빕스 아니면 빕스 아니야? 아니면 빕스 아니야? 아웃백 아니야? 네. 그런 데였겠죠? 그 왜 요리 책에 보면은 안심은 이렇게 그 실로 묶어서. 맞아. 나 그게 너무 신기했어. 그거랑 그릴 자국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를 되게 먹어보고 싶었거든. 어렸을 때 요리책이나 이렇게 요리 만화에 보면은 고기의 익힘 정도를 아는 방법. 뭐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았을 하면 때 이렇게 뭐 이런 검지와 엄지를 잡았을 때 정도의 탄력이면 미디엄 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끼 손가락과 엄지 손가락을 잡았을 때 그 단단함이면은 뭐 완전 이건 웰던이다. 근데 잘 모르겠고요, 그렇게. 지금 듣고도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겉으로 만든 탄력이 너무 세지 않을 정도로 살짝 익히고 레스팅을 항상 해라. 맞아요. 근데 한국 정서상 레스팅 어렵다. 아, 빨리빨리 민족이라서. 구워지면서 먹는다. 빨리빨리 민족한테 레스팅 따위는 사치지. 그죠? 레스팅 잘 해서 드시나요? 아니죠. 집에서 고기 볼 때? 해본 적이 없어요. 뜨거울 때 먹지 않나요? 네. 난 레스팅이란 게 있다는 거를 그 육식맨을 통해 알았어요. 근데 레스팅 하고 정유광을. 안 하고가 차이가 심하긴 네. 해요, 사실은. 그렇겠죠. 네. 온기가 안에까지 다 전달되는 거니까. 참을성의 문제야. 네.
그 일본은 그렇다면 한국보다 더 얇게 썰어 착착 이렇게 한 개씩 구워 먹게끔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소스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거는 근데 왜 그런 건지 모르겠어. 어떤 차이 때문에 이렇게 된 걸까? 이게 일단 얇은 고기가 고기의 정석처럼 받아들여지는 것 같았어요. 어떤 메뉴를 근데 하든. 저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둘 다 매력이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얇게 먹었을 때랑 두껍게 먹었을 때 그죠.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상 한국처럼 먹으면 가위가 꼭 필요하다. 아, 그치. 그 소고기 그 굽는 집 가면 왜 그 두 가지 타입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예 숯불에 구멍 숭숭 나 있는 데서 굽는 집. 그거 아니면은 그 무쇠로 돼가지고 그 창고 약간 스타일. 소기름 발라주는. 소기로 발라주는 스타일. 창고 스타일. 창고 스타일. 그 고깃집.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으세요? 너무 달라가지고 근데 창고 스타일은 약간 특별한 거잖아요. 그건 이제 다 먹고 나서 거기서 밥 그쵸. 뭐. 아, 그게 된장- 진짜야. 된장찌개에서 맞아. 된장술밥. 아니면 깍폭을 먹냐. 그거는 폭력적인 맛이고요. 어. 그거 먹으면 이제 소주 2병 들어가는 거죠 바로. 그러니까 소고기집에서는 밥을 볶을 수가 없잖아요, 원칙적으로. 그렇지.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런 느낌이에요, 저한테는. 네. 그거는 그 된장 술밥까지가 세트야. 그래서 이제 등심 안심하면 꽃등심 얘기를 꼭 하는데 꽃등심. 그 꽃등심이라는 말이 되게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기름이 꽃처럼 펴있다 이거잖아요. 맞아. 아 그래서 꽃등심이야. 그래서 그 식객에 보면은 그 꽃등심을 만드는 이게 꽃등심이 규정하는 정의하는 어떤 그 기준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고기의 단면도를 찍었을 때 뭐 지방층이 얼마큼 이상 되어야 뭐 뭘로 등급을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류의 얘기를 처음으로 보고 그때 알았어요. 마블링 이런 거 말하는 거죠? 예. 네. 근데 꽃등심을 한 번도 안 먹어본 거지. 그러다가 이제 누가 사주는 꽃등심을 먹어보고 나서 이제 알았죠. 그 간사한 맛을 알았죠. 이게 부자의 맛이다. 이게 실제로 이게 잘려있는 그 모습을 보면은 약간 예쁘죠. 그러니까 뭔가 되게 식욕이 돋는 맛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 뭐 고기 구워 먹으니까 그러니까 한참 먹으면 구워서 엄마가 주면 이게 꽃등심인지 이게 업진산인지 모르고 그냥 맛있는 고기구나 이렇게 먹게 되지 않아요? 대신에 근데 그런 얘기면 이게 할 얘기가 없는 뭐 채끝 토시 안창 뭐 이런 거 얘기해야 되는데. 근데 그건 좋아. 토시 안창은 내가 좋아해. 아 그래요? 왜? 어떤 점이? 그 고기 자체가 나쁜 냄새가 아니라 고기 냄새가 확 나는 걸 전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너무 깨끗한 맛이 나는 안심보다는 이쪽이 더 맛있다고 느껴져요. 어떤 쪽이세요? 저는 그렇게 막 향이 있다는 느낌은 잘 안 들거든요. 네, 다 잘 먹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나는 내가 추가로 주문을 한다면 등심 시킬까 뭐 시킬까 했을 아무래도 때. 이제 뭐라기보다는 그냥 저는 주로 기름 많은 쪽을 좋아하니까는. 네. 마블링파. 마블링파인 거죠. 딱 굽기 전에 비주얼도 전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얘기하고 있으니까 풍년집 생각나네. 민 씨는 어떤 쪽이세요? 저는 양념갈비 좋아해요. 여기 지금 지금 양념 얘기는 다 배제했잖아요. 죄송합니다. 지금 물어보는 거에 대답하시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갈비가 가장 맛있는 것 같아요. 갈비 뭐. 양념 안 한 갈비. 양념 안 한 생갈비. 안한갈비. 양념 안 한 소 생갈비도 되게 맛있거든요. 맛있지. 양념 안한갈비는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네. 양념 안 한 걸 굵은 소금만 착착 뿌려가지고 구워 먹는 집들이 있거든요. 와 진짜 맛있지. 소금 맛있지. 그렇게 해서 먹으면 다 맛있지. 그래서 그 민 씨가 얘기하는 갈비살 중에서도 진짜 갈비 말고 요즘에 나오는 갈비살은 갈비뼈 사이사이에 늑간을 이렇게 맞아요. 발라낸 살이잖아요. 그쵸. 뼈를 제외하고. 근데 저의 진짜 갈비는 그런 꽃갈비, 정말 갈비, 그 소갈비 자체가 맛있는 것 같아요. 갈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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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소고기 들어간 국이다. 갈비탕. 지난번에 그 얘기잖아요. 왜 갈비탕, 갈비국이 아니고 탕이냐. 높여드려야 돼. 탕은 그거는 올려드려야 될 탕은 뿐이에요. 국의 높임말이다. 그래서 국은 갈비탕이다. 그레이드가 있습니다. 또 그런 거 있나? 갈비탕, 감자탕, 우거지탕. 그러니까 감자탕은 이제 가운데 놓고 다 같이 먹는 거니까는 탕이라는 느낌이 나는데. 그러네. 왜 갈비는 갈비탕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잖아. 갈비국일 수도 있지 뭐. 그러니까는 각자 한 개씩 먹는데 탕이라고 부르는 거는 갈비탕 말고 없어요. 삼계탕. 있네. 있네. 고기가 좋은 고기일 때는 탕이구나. 그런가 봐. 높여 진짜 말하는. 올려주는 거네. 추어탕. 높여주는 거네. 추어탕 있네. 추어탕도 있네. 많이 있네. 몸에 좋으면 탕이네. 생각해보니까 붕어는 붕어탕이라고는 또 안 그러네. 붕어는 매운탕. 붕어찌개. 붕어는 매운탕 찜 같이 넣고 먹네. 같이 넣고 먹으니까. 그러니까.
해장 설렁탕. 설렁탕도 소고기네. 그러네. 설렁탕 얘기 안 했네. 설렁탕 얘기 좀 합시다. 설렁탕은 뼈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갈비는 저는 그 양념갈비 말고 그 생갈비로 해서 구웠을 때 그 느낌이 있어요. 야성적인 맛. 겉이 그을리는 데서 오는 맛이 있죠. 약간 타야 돼. 그리고 뼈가 붙어 있는. 맞아요. 그게 네. 좀 사람을 자극하죠. 비주얼이 좋죠. 그래서 요즘에 갈비탕 집에 가면 집게와 가위를 먼저 줍니다. 맞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많이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리 썰어가지고 그게 먹으면서 발라야 되는 게 아니라 일단 작업을 다 맞아. 해놓고 1차를 해서 먹는 거지. 먹게 하는데 요즘에 기본 갈비탕을 먹고서 만족한 일이 별로 없어요. 그건 그렇죠. 그 정도는 먹어야. 왜? 버드나무집. 그 식당 이름이에요? 네 맞습니다. 특 정도는 먹어야 좀 그 만족스럽지 외에 않은. 갈비탕 집 중에 보면 그런 집 있어요. 하루에 100그릇만 팝니다. 그런 거 있어. 그게 왜 그러냐면 소고기집에서 하루에 정육을 해서 갈비로 나가는 거의 뼈만. 그래서 그 갈비 뼈만 이용해서 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몇 그릇까지밖에 못 판다 이런 집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집들이 보통 갈비탕이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갈비탕 같은 걸 먹으면 반찬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없지. 그래서 갈비탕 자체의 퀄리티가 있어야 식사의 만족도가 높은데 얘가 국물밖에 없다. 당면과 그리고 그거 신경질나. 그리고 이제 갈비가 있긴 한데 고기 중에서도 뼈에 붙은 게 잘 떨어지는 고기가 있는가 하면 안 떨어지는 고기가 있어요. 맞아요. 진짜 짜증나고. 그거 짜증나. 그러면은 내가 차라리 3,000원 더 내고 오늘 점심의 만족도를 높이겠다. 그럼 내가 특을 먹는 거지. 3,000원으로 만족도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면. 그래서 나는 갈비탕을 근데 먹으면 맛있는 갈비탕은 대부분 2만 원 넘어. 그러니까 특을 그건 그러니까 그래. 특을 먹으려면 2만 원은 줘야 돼. 15,000원 언더에서 맛있는 갈비탕 먹기 쉽지 않아요. 맞아. 그건 그래. 설렁탕도 기본 설렁탕, 특설렁탕 뭐 많잖아요. 그래. 그래서 2만 원 넘으면 그 돈이면 치킨 먹고 말지 약간 이런 식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갈비탕은 일단 반찬이 없으니까 그런 탕집들이 소고기를 구워 먹을 때는 쌈을 싸서 드시나요? 먹을 때도 있고. 저는 아니요. 안 쌈파. 그러니까 뭐 그런 소고기 식당 이런 데서 먹을 때는 쌈 말고 무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다가 먹는 케이스가 많죠. 야채 무침 같은 거. 간장 겨자 양념에다가 양파 슬라이스한 거 담가주고. 그렇지. 맛있지. 혹시 양파 슬라이스도 있고. 맛있지. 그리고 와사비 같은 거 무쳐 먹고. 네. 그러니까 양파 슬라이스랑 부추 좀 양배추 있는 데도 있고 뭐 이런 느낌? 맛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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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소고기집은 그래도 그쪽 단가가 있어서 그런지 옛날에는 그래도 반찬이 좀 많이 나왔었어. 요즘에는 좀 반찬이 간소화된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반찬 인심이 좀 후하고. 네.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가면은 우리 엄마가 잘 안 해주는 건데 그 마요네즈 사라다 이런 거 있잖아. 맛있지. 마카로니 들어가 있는 거. 네. 사과 들어있는 거? 사과 단감 이런 거 들어있는 거. 땅콩. 땅콩도 있고 그게 귤도 있고 귤. 그러니까 그 고깃집 가면 있는 반찬들 있잖아요. 뭐 양념게장, 사라다, 잡채도 가끔 나와. 그런 잡채 게 나오죠. 맞아. 있었던 것 같아. 옛날 소고기집에 가면. 맞아. 그래서 보통은 소고기 이제 구워 먹으러 가면 모듬으로 많이 시키죠. 뭐 일단. 암소 한 마리. 혹은 반마리.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TV 통용되는 음식점이 고깃집이랑 횟집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담당 서버가 와서 다 구워주시니까 이제 엄마가 이제 미리 좀 주실 거 아니에요, 팁을? 그러면 이거 원래 서비스로 안 나가는 반찬이라고 중간에 갖다 주시고. 그거 약간 서로 더블 이해하는 것 같아. 약간 약속 대련이지. 약속 대련. 사실 히든 반찬을 먹기 위한 비용 같은 거잖아. 그러네. 소고기집, 횟집, 나이트. 딱 세 맞아, 군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팁이 통용되는 데가 없는데 고깃집에서는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다. 그런 것 같아요. 맞네요. 그 팁을 언제 줘야 되나 약간 타이밍을. 처음에 줘야죠, 처음에. 근데 나는 너무 그게 못 적어. 멋쩍다고? 그러니까 엄마 나이 정도 되면 괜찮은데 제가 훨씬 어린 사람이잖아요. 근데 일해주시는 분이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 내가 이런 걸 전달하는 게 좀 건방져 보이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달하면 그렇게 되고요. 감사함을 표하면서 얘기하면 안 건방져. 그럴 때는 액수를 늘려보는 게 어떨까요?
그게 5여서 뭐 그런 거 아닐까요? 12만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내가 막 물론 10은 너무 많이 나가긴 근데 하는데. 내가 나이도 훨씬 어린데 내가 이런 걸 드리면 혹시 언짢지 않을까? 막 이렇게 움찔움찔하는 그게 있어요. 쫄보들 그게 있잖아요. 네. 근데 내가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었으면은 전혀 그런 거 개의치 않을 것 같은데. 나도 전혀 개의치 않을 것 같아. 오히려 사카라 씨가 그러면서 일 안 해봐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가? 아무튼 내가 그러니까 좀 어른들을 어려워하는 게 있나 봐.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리고 약간 대한민국의 팀 문화가 없으니까. 뭐 그것도 있죠. 근데 저희 엄마는 되게 당당하게 이렇게 탁탁해 하시는 거. 아, 나이 먹으면 저렇게 되나? 말면서. 감사할 줄 아는 거죠. 네. 아무튼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요즘에 돼지고기 집도 구워주시긴 하지만 소고기 집은 일단 많이 구워주시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많이 구워주죠. 네. 이게 아무래도 가격이 좀 비싸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알바가 구워주는다는 느낌 말고 정직원 아주머니께서 구워주신다는 약간 이미지가 있으면 이제 맞아 유니폼 촥 입고 오셔가지고 팁을 줘도 되는 사람과 팁을 안 줘는 사람 약간 이런 거에 기준 같은 게 좀 약간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렇게 먹었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소고기를 집에서 굽는다 하면 저희는 엄마가 집안에서 안 구워줬어요. 마당 밖에서. 네. 기름 닦다가 하도가 간다. 엄마 추워 참어. 입어도 아니고 참어. 요즘에는 이제 제가 굽거든요. 다 네. 모이면. 네. 유명한 말인데 요리는 배우면 할 수 있지만 고기 굽는 건 타고난다라는 명언이 있거든요. 네. 그 면에서 민 씨는 타고났습니다. 근데 진짜로 내가 생각해도 나 고기 잘 굽는 것 같아. 잘 굽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갓대에 가서 고기를 구우면 이제 장인어른이 큰 화로에다가 이제 고기를 굽는데 그럼 이제 사실은 엄청 힘들거든요. 땀도 많이 나고. 근데 이제 애기들도 있고 이러니까 소주를 계속 마시면서 구워요. 이 소주를 안 마시면 이게 버틸 수가 없어.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한 차례 다들 다 밥을 먹이고 나면 이제 그때 이제 제가 먹을 거면 이제 구워서 먹기 시작하는데 그때가 너무 행복한 거죠, 이제. 심지어 그 화로에 겨울이 되면 굴도 굽고 고구마도 굽고. 그래서 가끔씩 민 씨랑 같이 고기를 먹을 때 가면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맛있게 먹으면서 맞아요. 그래서 내가 구울까 이런 식의 잔소리를 하지 않는 거. 그죠. 왜냐면 이 수술은 내가 집도한다. 그렇지. 이런 거. 거의 하얀 거탑이야. 네. 넘어가시죠. 네. 소고기 구이 얘기는 사실 뭐 이 정도면 다 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소고기가 별로 이렇게 할 얘기가 많지 않아요. 아니야. 다리 얘기해야 돼. 다리? 양념갈비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양념갈비도 해야 되고 다리 얘기도 해야 돼. 다리가 뭐예요? 우조, 설렁탕 이런 거 다 다리잖아. 난 소머리 국밥 얘기할 생각이 지금 계속 머릿속에 그걸 놓고 있었는데. 아니, 꼬리도 있고. 꼬리도 있고. 근데 우리 집은 다리를 사다가 겨울에 잘 구워줬어. 그게 설렁탕이잖아, 사실. 그쵸? 소사골. 도가니. 네, 도가니. 근데 그게 약간 그 뼈를 통째로 사는 게 아니라 뼈를 이렇게 썰어서 주지 않아요? 그쵸. 도넛처럼 되게. 맞아, 도넛처럼 되게. 안에 되게 맞는 말이야. 맞는 소한테 말. 미안한 얘기. 맞는 말이야. 안에 골수가 쫙 빠지면 도넛처럼 되잖아요. 네. 되게 소한테 미안해지네 갑자기. 도넛이라니. 좀 나쁘다 너. 근데 우리 집은 그거 3번인가를 끓여요. 그렇지. 1차는 버려야 돼. 한 번 우르르 끓이면 1차는 버리고 2차부터 먹을 수 2, 있지. 3, 4차를 끓이는데 마지막에는 된장 풀어서 우거지국으로 와, 먹고. 맛있지. 맛있어. 최종 종착지구나. 네. 배 주는 거. 근데 2번, 3번 끓인 거를 합쳐서 하나의 들통으로 만들거든요. 맞아. 2차, 3차는, 그래서 2차, 3차는 무조건 섞어야 돼. 이게 믹스를 해줘야 돼. 그 다음에 안 그러면 느끼해. 겨울에 밖에 내놔. 그러면 뜨는 기름을 싹 건져서 버려. 버리면 얘가 젤라틴 때문에 묵처럼 굳거든요. 그쵸, 네. 그럼 다 소분해서 냉동실에 넣어놔. 들어가서 그냥 그거 다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다 끓여 먹는 떨어질 거죠. 때까지 먹었던 맞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파를 거의 무한으로 먹을 수 있죠. 거의 뭐 파가 무한이야? 그리고 우리 할머니가 잘했던 게 뭐냐면 그거를 녹여서 끓일 때 비닐 같은 게 잘 안 녹으면 맞아, 이렇게 맞아. 비닐 떼는 게 싫으니까 우유팩을 말렸다가 와, 대박이다, 진짜. 설렁탕을 얼려놓으면 우유팩을 찢어서 버리면 되잖아. 그러네. 생활의 지혜인데? 할머니 대단하신 분인데? 아주 트였어. 아니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소고기도 그 국거리를 사오면은 그 비닐봉지에 소고기 200g을 넣고 약간 이렇게 비틀어서 또 200g을 넣고 해서 줄줄이 소세지처럼 소세지네. 그렇게 국거리 소분해 놓고
그런 거를 배웠지. 오. 아무튼 그렇게 먹었던 생각이 근데 나. 그 집에 사골국 끓이면은 집 들어갈 때부터 알지 않아요? 약간 그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집이 습기가 이렇게 탁 약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집이 좀 무거워 공기가. 그리고 고소한 냄새가 그렇지. 코를 계속 때려. 그렇지. 근데 난 그거 끓여서 맨날 거기다 밥 말고 김치 먹고 이게 겨울에 겨울방학 때 자주 먹던 음식이야. 아 이거 뭐 거의 뭐 소주에다가. 여러 낭만이네요. 팔팔 끓는 그 국물에다가 밥 딱 넣어가지고 이제 파 확 넣어가지고 소금 후추 뿌려가지고 먹으면 맛있죠. 김치랑 김장김치랑. 소금도 굵은 소금. 아 근데 그때는 그걸 먹는데 우리 할머니가 뼈국이라 그랬어 그거. 그리고 꼭 거기에 뼈에 꼭 한두 개씩 붙어있는 그 고기가 있어. 아. 그게 맛있다고. 그게 더 맛있지. 그게 맛있다고 또. 그래서 그걸 먹고 나중에 그거 딱 건지면은 정말 링처럼 된 사골들이. 아,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리고 우족을 끓이면은 옆에 있는 살도 건져서 약간 식혀서 주셨어 일부러. 아. 너무 능질능질하다고. 도너츠라기보다 약간 볼트 같은 느낌이죠. 네. 네. 그런 느낌이었죠. 그 뼈를 보면 거기 구멍이 짜기짜기짜기 막 나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이제 엄마랑 아버지가 이걸 다 네가 먹은 거라고. 골수를 다 빨아 먹은 거지. 네. 그래서 한 번씩 빨아먹고 버리라 그랬어요. 뼈를 이렇게 쪽쪽 빨아가지고. 예. 그래서 그렇게 먹고 그걸로 이제 구정에 그게 있으면 그걸로 떡국도 끓이고. 그렇죠. 아 맞아요. 또 그걸로 그거 국물 베이스 국물이니까 뭐 이것저것 다 해도 되죠. 진짜 소는 그러니까 이 인간은 참 소를 그냥 진짜 소는 그리고 불쌍해. 소꼬리는 그 꼬리 곰탕으로도 먹고 꼬리 찜으로도 먹고. 꼬리찜 맛있지. 꼬리찜 또 기가 막힌데. 근데 와사비 양념에다가. 꼬리찜이야말로 아. 사 먹으면 너무 비싼 음식. 근데 해 먹으면 싸죠. 그 대신에 압력솥이 있어야 돼. 안 그러면 너무 쫄깃쫄깃해. 아니 한 4시간 고와야 되는데 그 가스비면 사 먹겠다 싶은. 기다림의 미학이. 예, 그러니까 대부분 소를 넣는 음식들은 약간 고와. 그렇죠. 그죠. 고와서 곰국이라고도 하잖아요. 막. 고와. 그래서 곰탕도 그래서 곰탕이잖아요. 아, 곰탕의 곰이란 게 고와서 곰탕이구나. 네. 그러니까 곰탕은 고기를 끓이면 곰탕이고 뼈를 끓이면 설렁탕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네. 네, 맞아요. 그래서 색깔이 곰탕은 흰 색깔이 아니잖아요. 투명한. 그러니까. 네네. 그래서 막 그 설렁탕집 대부분 막 그거 있죠. 장작불 뭐 이런 네네. 그 우유처럼. 근처 가면 약간 타는 냄새가 나야 돼. 그리고 약간 도시전설 같은 건데. 뽀해가지고. 뭐 프리마를 프리마를 맞아. 그게 꼭 있어. 프리마 뭐 이 집이 프리마 같은 거 쓰다 걸렸대. 약간 뭐 이런. 그런 색깔이 나올 수가 없어. 막 그래서. 근데 막 그 그러니까 거짓말 같은 흰색이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막 할머니들이 프리마 이거 파는 건 다 프리마야. 이거 어떻게 이런 색깔이 나와? 하면 약간 도시전설 이렇게 확인된 바가 없으니까요. 근데 처음에 그 도가니탕을 먹으러 갔었을 때 그 아버지가 그 얘기 했었어요. 이거 먹으면 건강에 좋다고. 그래서 다 그렇게 말하죠. 네. 네. 그냥 이게 그러면서 동정동식 얘기를 하면서. 나는 도가니탕을 모 결혼식 뷔페에서 먹었는데 왜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아? 뭐라고 얘기해 웃겨서 그랬어요. 보통 갈비탕이죠. 그러니까 그 식사로 나오는 갈비탕 말고 뷔페인데 도가니탕 먹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네, 있어. 근데 어린이였는데 그거를 2번인가 떠다 먹은 생각이 나. 옷가와리. 네. 그 이야. 생각나니까 어린이 입맛에 그렇게 막 맛있을 비주얼가 그게 아닌데 그 질감을 좋아했나 봐. 그래서 왜요? 갑자기 그게 생각났어요. 이게 설렁탕도 그렇고 도가니탕도 그렇고 이 파를 확 붓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그 파가 기름에 이렇게 쫙 붙는단 말이죠. 그게 이제 위에 떠 있는 국물을 파가 이렇게 싹 다 묶어주는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그럼 그때 이 위에 있는 파 부분만 떠서 먹으면 그렇게 행복해. 파 맛을 좋아하는구나. 파를 좋아하지. 파를 좋아하죠. 그 그러니까 부분 먹지. 그런 식당 가면은 이제 테이블마다 파를 이제 산더미. 쌓아놓잖아요. 네. 그렇게 먹었고 저는 설렁탕에 고춧가루 안 넣는 파인데 고춧가루를 꼭 뿌리는 사람도 있고 있죠. 저는 안 뿌리는데요. 전 하얗게 후추만 넣는 걸 좋아하고 올린 누구는 후추. 깍두기 국물 부어 먹는 사람도 있고 맞아. 아. 꼭 있어. 나는 네. 별로 안 좋아해. 저도 아니 뭐
그 사람이 뿌려 먹는 거는 부어 먹는 거는 뭐 그건 본인들 괜찮은데 문제죠. 남 그릇에다가 부는 거는 그러니까 아우 먹을 줄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 있어 그런 나 사람. 한 번도 못 그러니까 만났어. 나는 만난 적이 나랑 만나면 그런 거를 나 정말 해줬으면 좋겠어. 그럼 나 진짜로 그 자리에서 진정한 히틀러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사람 있어. 먹을 줄 모르네. 이걸 넣어야 맛있는데 이렇게 원하지 않는데 넣어주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저는 순댓국에 다대기도 잘 안 풀거든요. 그러니까 주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먹는 게 좋아요 했는데 만약에 그러면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그거 그냥 두고 하나 더 시켜 먹겠죠. 보란 듯이. 그렇지. 그런 게 폭력이죠. 네. 다른 게 폭력이 아니야. 그런 게 폭력이야. 내가 싫다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근데 거죠. 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그러니까 저한테 사실을 먹을 감히 걸. 민 씨한테 그러고 싶지 저는 않았겠죠. 진짜로 뭔가 밥을 먹을 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나 만나본 적이 없어. 제가 옛날에 무슨 냉면을 먹으러 갔는데 좀 나이가 있는 선생님이었는데 제가 겨자를 안 푸니까 냉면엔 겨자가 들어가야지 어떻게 겨자도 안 넣고 먹어 좀 뿌려봐 막 이러시는 거 했더니 아마 사카린 씨가 그 선생님보다 냉면 많이 먹었을걸요? 그래서 제가 저는 원래 식초 겨자 안 넣습니다 그랬는데 진짜 요즘 애들은 먹을 줄을 몰라 막 그 밥을 식사를 마칠 때까지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너 얘기하지 그랬어요. 제가 사실 실향민 가족이고 저희 할아버지께서 저희 집에 분틀이 있는 집구석인데요. 분들도 있고요. 예. 사실 겨자라는 게 말이죠. 해방 전에 없었던 물건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어디서 냉면을 배우신지 모르겠는데 제대로 말씀하십시오. 그냥 먹었는데 약간 그런 당해봐야 돼, 한번. 아니 그런 분들이 아예 없지 않다. 있어 세상에. 그래 생각해보니까 소고기면 냉면 얘기해야 되잖아. 그런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고기 냉면이 소고기 육수. 국물이니까. 곰탕을 차갑게 하면 냉면 육수가 되는 거죠. 왜냐면 저는 냉면을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맞네요. 아. 냉면 때문에. 예. 저는 냉면 먹으면 죽는 사람이라. 근데 거기다 동치미 국물을 섞고 어쩌고 저쩌고해서 육수를 만드는 건데 우레옥 같은 데는 진짜 고기 끓인 물로 만 하는 거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먹어봤을 때 약간 그 소고기 국물 특유의 어떤 느낌이 나는 집들이 대부분이고 동치미 국물 좀 많이 넣으면 이제 새콤한 느낌이. 닭 넣는 집도 있고 돼지 섞기도 하고 그거는 뭐 가게만의 비법이에요. 레시피고. 기본은 소라는 거죠. 네죠. 아무튼간에 그리고 소 머리 쪽으로 갑니까 내장으로 갑니까? 소 머리까지만 얘기하고 끝나고 다음에 곱창편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좋아요. 곱창이 있었네. 그렇지. 우리 또 곱창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곱창이 있었네. 곱창 곁다리로 한 편 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그러네. 기타 고기로 한번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요. 그 다음에 물고기 편 할 때 같이 한번. 근데 머리는 손머리 국밥 외에 다른 종류를 먹어본 적이 없는데. 소머리 국밥 얘기를 하면 되지. 이 소머리 국밥이라는 표현 너무 폭력적이지 않습니까? 폭력적이야. 나는 돼지머리 국밥이라고 썼으면 안 먹을 것 같아. 근데 소머리 국밥 왠지 비싸고 맛있어 보여. 소머리 국밥집은 일단은 저는 그 맛있는 국밥집은 대부분 아저씨들이 코를 푼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아저씨들 알걸요? 그렇게도 코를 풀어. 아니 그리고 소머리 국밥은 조금만 더 다대기를 잘 안 풀어. 그렇지. 그리고 이 맛있는 소머리 국밥집 이런 데는 나는 무조건 24시간으로 봐. 24시간이어야 돼. 대체로 24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뭐가 끓고 있어. 하루 종일. 그리고 테이블이 묘하게 끈적해. 그리고 아줌마들이 다 그렇게 바쁘지가 않게 뭐라 해야 되지? 약간 그냥 그래. 타성에 젖어 있어. 타성에 젖어 있어 다. 나 2개요. 3개요. 등지고 TV를 보고 있거나. 맞아요. 계속 뭔가 리모컨을 막 누르고 있어. 이런 그런 집들이 보통이야? 맛있다. 특이야. 보통이야 특이야. 그리고 이제 소주는? 그리고 약간 그 반찬 그릇을 던져. 포장하면 2배로 줘. 밥 드릴까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 맞아요. 그리고 싸주면서 얘기해. 많이 드렸어. 맨날 많이 줬대. 곤지암. 맞아. 곤지암. 곤지암이 또 소머리 국밥의 어떤 강자 아니겠습니까? 저 곤지암에 가서 곤지암 소머리 국밥 먹었어요. 혹시 가보셨나요? 아니요, 안 가봤어요. 곤지암에 가면 소머리 국밥 거리 같은 게 거의 있을 레벨인데 오, 진짜 짱이에요. 거기. 특산물이구나. 테이블이 거의 한 150개, 200개 되는데 다 소머리 국밥 먹고 있어. 오. 그리고 그 소머리 국밥집에서 왜 소혀 같은 데도 막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누군가 또 설명을 해주세요. 이거는 혀네.
봐봐, 이거 봐봐. 알면서 이게 밥그릇에다가 그 밥그릇 뚜껑에다 이렇게 올린단 말이죠. 그 순댓국처럼. 이거는 혀고, 이거는 뭐 무슨 쌀이고, 이건 무슨 쌀이야. 그렇게 아는 척하는 아저씨가 있다는 거죠. 꼭 있어, 꼭 있어. 네네. 아, 널리 분포가 돼 있다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네. 예. 그리고 이 집이 재료를 아낌없이 써. 막 이런 얘기하고. 근데 소혀는 옛날 요리책에 소혀, 우설, 수육 이런 게 나왔었어요. 나왔었죠. 그러면은 요리책에서만 봤었는데 그 누군가 도전을 한단 말이에요. 뭐 끓는 물을 끼얹어서 뭐 겉에를 벗겨낸다 어쩐다 이렇게 써 있는데 그거를 그냥 그렇구나 그러고 이제 뭐 수육집에서 한 두세 조각 나오면 먹고 뭐 소머리 국밥집에서 먹고 했는데 소혀를 본격적으로 구워 먹는 건 일본 가서 처음 먹어봤습니다. 그렇죠. 한국에서는 구워 먹는 건 본 적이 없었고요. 우설 구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많이 구워 먹죠. 근데 왜 그것도 일본에서만 구워 먹거든? 그거 좀 신기해. 흔한 모르겠는데. 부위가 아니었던 것 같아. 근데 비싸긴 하죠. 얼마 안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일단은 소혀라는 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크고 굵고 길고 일단은 맞아요. 엄청 그쵸. 사이즈가. 맞아요. 생각보다 크고 굵고 길고 또 커팅 방식이 뭐 가게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이제 이렇게 수직으로. 수직으로 얇게 쓰니까는 꽤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드는데. 근데 고기를 그때 구워 먹는데 소혀라는 얘기를 하지 않으면 잘 모르고 그냥 소고기 일부구나 이런 느낌으로 먹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소혀도 등급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있죠. 당연히 있죠. 네, 상소혀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부위별로 더 맛있는 부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내가 보기엔 좀 안쪽이 더 맛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주도로 오도로처럼.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끝이 더 맛있지 않을까요? 가장 밥을 많이 먹어서 쫄깃쫄깃하니까. 많이 쓰는 쪽이 더 모르겠습니다. 맛있잖아. 모르겠어. 내가 돼지 족발 분류법에 의하면 많이 움직이는 쪽이 맛있으니까. 혹시 아시는 분 댓글 부탁드립니다. 예, 소 끝이 맛있을까? 비쌀까? 안쪽이 비쌀까? 그래서 소 머리는 편육 같은 건 안 만들지. 그냥 소 머리 자체로 먹는 거지. 들어본 적이 없네요. 그렇죠. 소 머리 자체로 먹죠. 근데 그거 생각. 뇌도 먹고 하면 그럴 거예요. 소도. 진짜? 네. 근데 그거 생각나. 옛날에 이제 게 같은 걸 하잖아요. 게? 할아버지들이. 그래서 소 머리를 하나를 사냐 반을 사냐. 이걸 회의를 하셔서 반절을 사갖고 와서 같이 잔치를 하시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워낙에 머리가 크니까. 그렇죠.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들이 그 노인회 회비가 좀 남았는데 이걸 어떻게 잘 쓸 거냐 그러면은 1년 동안 젊은 친구들이 동네에서 우리를 많이 도와줬으니까 이걸 사서 잔치를 하자. 그러면은 우리 뭐 사람 숫자가 적으니까 소머리를 반 개만 해 아니면은 일단 끓여서 나오면 집집마다 싸주고 막 이런 회의를 하셨던 생각이 나. 소 머리를 그때 소 머리는 너무 크니까 반도 파는구나. 그러니까, 하프. 근데 반을 하면은 혀를 가져오는 쪽과 안 가져오는 쪽이 있나? 근데 의외로 소혀를 한국에서는 이게 취급을 많이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특히나 소혀가 다루기도 어렵고 근데 맛있게 먹기도 쉽지 않아가지고 오히려 삶아서 수육으로 먹는 게 가장 일반적이죠. 사실 한국에서. 근데 그 수육에서도 소혀 수육 메뉴가 있는 게 아니라 소 전체 수육에서 모든 수육에 소혀 한 부위가 5조각 있죠. 이렇게 나오는 느낌이었던 맞아요, 것 같아. 소머리 국밥집에서 수육도 같이 팔죠. 그 이렇게 밑에다 부추 깔아가지고 이렇게 올려주는 그런 스타일로. 그 국물에 자작자작 끓여주는 집도 있고 뭐 맞아요, 그거는 맞아요. 가게마다 다르지. 맛있지. 맛있겠다. 하동간 이런 데 가도 엄청 맛있지 않아요? 너는? 비싸니까. 그런 데는 이제 약간 특별한 날에 다 같이 가서 먹는 그쵸. 좀 그런.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갈비살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소를 만약에 먹는데 가장 간편하게 빠르게 맛있게 먹는 방법은 갈비살이 짱인 것 같아. 살치살, 갈비살 이런 거 양념갈비 같은 거 착착착 해가지고. 저는 그냥 갈비찜 먹겠습니다. 갈비찜. 마지막 우리 갈비찜 얘기만 하고 끝낼까요? 그래요. 갈비찜이 말이죠. 이 갈비찜을 저는 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킥이 밤이다. 저는 갈비찜에 있는 밤을 너무 사랑합니다. 갈비 얘기하면 라갈비까지 해야 되잖아. LA 갈비. 갈비찜을 할 때 이렇게 네모나게 썰려 있다 그래야 되나? 일반적인 갈비찜 형태 있잖아요. 정육면체. 그게 있고 라갈비가 있는데 저희는 일단 갈비찜 형태로 썰린 고기 더 많이 먹었어요. 갈비찜 너무 맛있지. 저희 집은 LA 갈비. 갈비찜 너무 맛있어. LA 갈비를 약간 구워주는 스타일이세요? 아니면 찜처럼? 구워주는 양념해서 구워주는 스타일이었죠. 그러니까 저희 외갓집 스타일이었죠. 저희는 근데
갈비를 했다 하면은 이제 엄마가 할머니랑 한번 삶아서 버리고. 기름은 우리 적이기 때문에. 아, 적이네. 적은 버려야지.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그 재료적인 특성일 수도 있는데 갈비찜을 하면 이렇게 식용유처럼 기름이 이렇게 떴던 생각이 나. 그게 진짜야. 식으면 하얘지고. 그거에다 밥을 비벼 먹어야 돼. 그러니까 민 씨는 적을 밥에 비벼 먹는 거죠. 적을. 그거를 당면을 삶아가지고 비벼 먹으면 기가 막히다니까. 그래서 그거를 하고 그거에서 같이 했던 게 민씨가 얘기하는 밤, 그다음에 무, 당근. 맛있지. 그리고 표고버섯 같은 것도 있어. 그거를 그리고 이렇게 각지게 썰면 부서진다고 밤처럼 끝을 다 둥글려서 맞아, 깎았어. 맞아. 그래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졸여서 먹었던. 당면이 들어가야 돼. 아니 거긴 당면이 안 당면이 들어가요. 들어가는 케이스도 있는데 있죠, 뭐 필수인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불고기에는 당면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이 그 갈비찜은 사기 그릇에 먹어야 돼. 넓은. 네네네. 그 갈비찜 전문점 이런 게 지금도 있어요? 요 근래는 본 적이 없어요. 강남면옥이 갈비찜이 잘 나오죠. 뭐 그런데 있긴 한데. 강남면옥은 갈비찜을 다루지만은 냉면이잖아. 냉면집이. 식당 이름 자체가. 그렇긴 한데 갈비찜 맛있어요. 이렇게 판매하는, 그러니까 갈비찜이라는 음식 자체가 사실 판매를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유일하게 좀 먹을 만한 데는 강남면옥이 저는.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 동대문 쪽에 그 한식 식당 이런 데 있잖아. 있지. 그거 약간 정식집 같은 데서 파는 거잖아요. 그거. 가끔씩 그런 밖에서 파는 갈비찜을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도 어디서 먹어야 될지가 약간 애매하죠. 애매한 게 그 있습니다. 갈비 구이는 흔한데 갈비찜은 그러니까, 네. 그게 손이 많이 가. 손이 많이 가서. 그리고 오래 못 둬. 뭐 그날 팔아야 돼 다. 그래서 잘 말라가지고요, 그게.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 어머니한테 해달라고 한다던가. 그죠. 사실 부모님한테 해달라는 게 짱이에요. 그래서 LA 갈비는 어느 날부터 선물 세트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먹었던 것 같아요. 그죠. 맞는 말씀. 명절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LA 갈비보다는 일반 갈비를 더 선호합니다만은 어쩌겠어요. 그 외할머니가 그 LA 갈비를 좋아하신다. 네. 좋아하신다. 저희 엄마는 기름 닦는 게 싫으니까 LA 갈비를 냄비에다가 켜켜이 넣고 그냥 물을 붓고 찌듯이 그냥 쪄줬어요. 그죠. 그것도 맛있어. 얇으니까는 굽기도 편하고. 네. 그러니까 후라이팬이 이렇게 막 굽고 이런 걸 안 해줬어. 그러니까 맛보다는 본인의 부엌 청결. 아니,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게 그러니까 중요하죠. 저는 이제 명절 때, 제가 전에도 얘기한 적 있지만 저희 어머니 형제가 5명인데 한 명당 애가 2명이었거든요. 게다가 10명이네요, 그래. 예, 게다가 다 남자였어요. 와. 그래서 명절 되면은 와, 뒤진다, 진짜. 10명의 남정네들이 밥 엄청 많이 밥 먹겠다. 엄청 먹는 남정네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밥 먹으면은 이제 LA 갈비를 이렇게 구워서 무한으로 구워야겠네. 구워서 딱 가져오면은 그 상에 딱 놓는 순간에 그 남정네의 손이 10개가 팍 나오면서 다 가져가는 거죠. 거의 그냥 배틀이야 배틀. 그러면 그리고- 경쟁심 생겨서 더 빨리 먹어. 네, 그러면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어떤 애는 뼈에 붙은 걸 다 발라먹는 애가 그럼 패배자가 되지. 있고, 어떤 애는 다 남겨먹는 애가 있고. 그거 생각나는 게 LA 갈비가 보통 양념된 세트가 집에 오잖아요. 근데 네. 그게 저희 엄마는 또 단 것도 싫어한단 말이야. 물에다가 생거. 아니 그러면 맛이 다 빠지니까 거기다가 이제 고춧가루를 엄청 투하해서 매운 갈비찜으로 해줬어. 그거 나쁘지 않네. 소갈비인데 매콤하게 끓여주거나. 설탕이 싫다기보다는 단 게 싫다는 거구나. 그죠. 아우 왜 이렇게 설탕물이야. 그러면서 차라리 맵게 먹을까?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먹었던 것 같고 마지막으로 불고기를 저는 일상적으로 먹었는데 네. 불고기 좀 재수없게 들리겠지만 어렸을 때 아침에 제가 학교를 안 간다고 밥을 안 먹는다고 징징거리고 이럴 때 있잖아요. 왜요? 그런 일이 있어? 네. 그럼 엄마가 불고기를 아침에 볶아서 그 잘게 다져서 밥에다가 이렇게 비빈 다음에 양반김 같은 거에 그거 불고기에 비빈 밥을 하나하나 싸주면서 5개만 먹고 학교 가라고. 와. 그래가지고 조카들이 지금 그런 거구만. 야, 진짜 대단하다, 진짜. 그게 역시. 다른 고기는 즐겨서 잘 안 먹고 불고기 정도는 좀 먹을까 하는 꼬마였어요. 야, 의도 맞아야지. 이렇게 야. 네. 잘 먹는 애지중지 키워서. 애지중지 키워서. 잘 먹는 애가 될지 몰랐지만 그 당시에는 그래서 아침밥에는 불고기에 계란을 비벼준다거나 주로 그렇게 먹던. 맛있었겠다. 맛있었겠네. 어. 배고프네요. 네. 그만할까요, 이제? 그만합시다. 근데 엄청 얇은 고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알았어, 먹었던. 알았어. 네. 알았어. 그만해, 이제. 네. 두께는 중요하지 않고요. 너 사랑 많이 받았어요. 이해했습니다. 좋네요.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모자라서 못 먹었어요. 저 예전에 갈비찜 싹 다 털어 먹었다가 엄마한테 의도 맞은 적도 있습니다. 갈비찜이 그 냄비에 손가락 넣어가지고 한 개씩 빼먹기 딱 좋잖아요. 그렇죠. 그 집에서 자다가 화장실 가는 길에 한 개 빼먹고 한 개가 갔다가 두 개 되고 오는 길에 한 개 빼먹고 두 개가 네 개 되고 입속에서 뼈 계속 굴려가면서 먹다가 뼈만 쓰레기통에 가득 쌓여있고 자고 일어났는데 갈비찜이 별반이 없어. 내 쓰레기통이 가득 차있어. 엄마가 야 이 자식아 이거 아버지 먹으라고 해놓은 건데 어? 이놈 새끼 아주 그냥 밥 빼먹어야지 왜 미리미리 먹어가지고 어? 반대로 우리 할아버지가 야 갈비찜 국물 남았는데 그 애들 밥 비벼줘라 밥 볶아줘라. 그 우리 엄마가 기름에 왜 애들을 밥을 말아 먹여요 아버님. 그 깍두기랑 먹으면 맛있는데 우리의 적을 물에 적 어찌 밥에 적과의 비벼 동침을 할 수 없다 이거죠. 그 할아버지가 머쓱하네. 그만합시다 이제. 네. 저희 다음에 이제 그 내장 친구들, 네. 내장 친구들 진정한 적들. 네. 아마 다음 주는 아니고 언젠가 네. 할 테니까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소고기에 관련된 추억이 있으시면은 팟빵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는 다른 추억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